자, 이제 오늘도 달려봐야죠. 어제 MLB가 멤버십 주력 한 경기는 또 적중이 됐어요. 미러키 이제 언더 말고 승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언더도 괜찮았을 텐데, 맞죠? 이제 승으로 가서 15승 6패까지는 찍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휴스턴이랑 애리조나가 삽질 나갖고 조합표가 망가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날이었어요. 다행히 라이브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KBO 또 이제 분석 나름 잘 들어갔죠. 예,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주력이라고 대놓고 말씀드렸던 NC 전만 프렌 그리고 두산승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NC 프랜사이드만 생각할 수 있으면 두산이랑 짝지 짓기는 쉬웠던 날이었습니다. 저 또한 주력으로 그렇게 적중을 좀 내서 기분 좋게 또 이제 KBO 보면서 MLB 분석 마무리해서 왔고요. 오늘 MLB까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새 축도 있습니다. 게시글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축구도 좀 적중을 시켜놨습니다. MLB에 이어서 축구까지 적중을 시켰었고 이제 오늘 남아있는 게 이제 레알 베티스 요 경기 맞춰놨고 이제 아스톤빌라 프렌과 유벤투스 승 공개픽이었죠. 네, 요거까지 오늘 한번 같이 열심히 응원해보면서 새벽 일정 보내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한번 내일 기대해보고 자, MLB도 또 가봐야겠죠.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어제 또 치열한 승부 끝에 이 경기는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수입점만 10경기입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볼티모어도 어제 벨사이유의 그런 이제 끝내기 안타로 담장타였죠. 네, 수입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닉 마르티네즈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 이제 원래 닉 마르티네즈라는 선수도 2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도 XLE 값은 4점대까지 리그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지표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팀의 수비에 대한 도움과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 그리고 운에 조금 행운이 좀 따랐던 피칭이 전반기에 있었던 게 닉 마르티네즈였는데 지금 그게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셰인 바즈 얘도 이제 첫 번째 변수가 있죠. 저번에도 유튜브 저 게시글 보시면 아실 텐데 셰인 바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지난 등판에 경기 보면서 댓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셰인 바즈 구속 초구 92, 2구 93 이랬는데 3구 딱 됐을 때 뭐 97 확인해가지고 경기 봤더니 퀄리티 스타트를 또 해주는 셰인 바즈의 피칭을 볼 수 있었어요. 왜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 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두 경기 전이죠. 그 두 경기 전 경기에 셰인 바즈가 털렸을 때 미네소타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셰인 바즈 구속이 92마일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때 개 털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속이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 셰인 바즈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셰인 바즈의 정상 구위는 평균 구속이 원래라면은 94.7마일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95마일 이상이 찍혀야 되고 경기당 최고 구속은 보통 97마일까지 찍혀요, 셰인 바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 구속이 초반에 좀 많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될 거고 그게 가능해진다면 지금 현재 알론소부터 시작해서 건 앤더슨 어제 호수비 했었던 오늘 그다음에 맹타 이제 결승탈 쳤던 벨사이오도 마찬가지고 볼티모어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왜 템파베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또 한계가 있는 게 타격은 그렇게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불펜에서 돌아가면서 고전을 했던 지난번에 이제 홈 시리즈에서부터 흔들렸던 그 불펜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템파베이가 불펜 운영에 있어서 결국 오늘 써야 될 때 선수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게 뭐 연투 선수들을 배제시켜버리면 이제 좌완에서는 부서 그 다음에 스티븐 마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친정팀 사장 어제 웰즈 던졌었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마무리 베이커를 제외하면 뭐 켈리 정도밖에 없어요. 로이크루프트 켈리인데 좀 약해요. 이게 켈리 빼고 로이크루프트가 먼저 나온다면 클레빈저 어제 나와서 연투해서 못 나올 거고 그러면 템파베이 불펜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경기를 이 닉 마르티네즈의 온전한 이 역량으로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인가 셰인 바즈를 상대로 그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볼티모어도 오늘 경기 가르시아 결장이고요. 그 다음에 키드리치도 아마 휴식될 겁니다. 남아있는 선수로는 이제 누네즈 그 다음에 울프팜 그 다음에 카누 그리고 호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템파베이 현재 불펜 자원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 볼티모어의 타격이 템파베이 수준에 비빌 수 있는 역량이 나온다라는 전제가 붙어준다면 이 후반 싸움까지 갔을 때 이게 밀리지 않는 경기라는 겁니다. 역배받았지만 충분히 볼티모어는 이 경기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뭐 순수 타격 지표로만 보면 아직까지 볼티모어가 많이 템파베이에게 뒤처지는 건 맞는데 이 슬러그 수치, 장타 생산 수치 값이랑 투수 저력에서 이 경기는 비비는 경기다.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수입 가능하다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어제도 딜런 시즈에 정말 호투가 있었는데, 타일러 로저스죠. 로저스가 그거를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에게 투런 홈런을 맞아서 4대3으로 추격당하는 상황을 발랜드도 선두타자 2루타 맞아서 동점 연장 가나 싶었는데 그걸 또 막아내서 4대3으로 토론토가 또 승리를 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양 팀이 이제 카를로스 로돈과 호세 소리아노의 대결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의 타선이 진짜 빡세게 치고 있는데 이 좌투수라고 쫄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경기도 토론토 승을 썼죠. 그래서 웨더스가 나오는 경기에서도 이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던 거였고, 오늘 경기도 동일합니다. 어차피 지표는 어제 토론토는 지금 장타가 좀 아쉬워요. 게르드 주니어까지 타격이 터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 장타가 없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도 4점 뽑아내는 게 고작이잖아요. 양키스는 어땠습니까? 어제 똑 까놓고 말해서 양키스 어제 안타 몇 개나 때렸는데 그 이제 4개 때리면서 3점 뽑아냈던 게 그게 이제 딱 홈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전에 1점 뽑았던 거 홈런 치기 전까지 안타 3개 1점 그 정상화였죠. 근데 이제 토론토는 15개 쳐놓고 어제 4득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루가 결국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제 칼로스 로돈의 삼진 능력이라든지 지금 복귀되고 칼로스 로돈의 이제 9위를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이제 칼로스 조던의 주목이라 할 수 있는 슬라이더 어마무시합니다. 삼진 능력이 확실히 괜찮아요. 슬라이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로돈도 대량 실점은 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위기가 있을지언정 넘겨나가면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펜 싸움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저력 싸움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델로스 산토스 그 다음에 헨너 못 나오고 핸드릭스도 4일 3등판 나가로 쉬어서 아마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보로는 46구 던지고 이틀 쉬었으니까 하루까지는 더 쉴 것 같고 자완에서는 남아있는 게 3일 휴식한 팀 힐이 1번이에요. 그러면 팀 힐 1번에다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불펜 연투 안 한 선수 중에서는 이제 블랙번 그 다음에 마무리 배드너 이렇게 3명이 오늘 경기 이기는 그림에서 7, 8, 9를 맡아줘야 될 핵심 자원으로 남을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게 연투 가능한 크루즈까지. 그러면 이제 불펜 나쁘지 않죠. 토론토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나왔었던 발랜드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 로저스 딱 3명 연투해주는 필승조 제외하고 나면 그 전에 던졌던 딱 각 나오죠. 플라우티 그 다음에 피셔 뭐 이런 애들 이름이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 토론토가 사실 이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펜에서 좀 약해지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펜으로도 지난 2차전 경기 결과를 보셨겠지만 지금 양키스의 이제 타선 자체가 사실 폭발적이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라모스가 실패라고 보는데 라모스가 문제고 어스틴 웰즈 그 다음에 롬바드도 실질적인 타격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루가주 그 다음에 존스 그 다음에 그리샴 얘네 3명의 핵심이라고 보는 와중 이제 리드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똥줄승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양키스가 이겨도 좀 그렇게 일단은 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토론토가 최근 단기 지표에서 양키스 타격을 월등히 넘어서고 있고 오늘 경기 그 어제 등판했었던 그 필승조 3인방 걔네들이 똑같이 연투가 또 가는 거 토론토는 실제 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면 역배 가능성 열려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차라리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승패는 이중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가치가 느껴진다면 어차피 언더게임에서 한 점 싸움이다. 타격 지표 좋은 토론토 쪽을 한 표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묻지마 주력이 원래 필라델피아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저는 오버 보면서도 세인트루이스 승을 오버를 생각을 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팀 필라델피아가 학살을 했죠. 그냥 아주 작살을 내놨는데 이게 오늘 안타깝게도 어제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던 이제 아레즈가 이제 오늘 경기에 높은 확률로 라인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현재 로트와이어의 소스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볼까요?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추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Arraez went 1 for 2 with the run score before being replaced the stat이랑 리플레이스 되기 전에 이렇게 했었다. 이루수에서. 근데 it doesn't appear to be serious injury for Arraez. 그러니까는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but the injury may prevent 방해할 수 있다. him from being in the lineup for Saturday Series final. 나와 있죠. 피날레 해가지고 Saturday Series 피날레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요 라인업에서 부상이 출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썬데이 게임에, 일요일 게임에 아라에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라에즈가 못 나온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경기에 임해야 돼요. 왜? 씨발 배팅 라인업 나오기 전에 해야 되잖아. 우리 11시에 마감이잖아요. 이 씨발 2시 35분 경기인데 언제 나올 줄 알고 라인업. 그래서 이거는 아라에즈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메인 주력 그룹으로 이제 고려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 이게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4번 타자에 루이스 아라에즈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제도 하퍼의 홈런도 있었고 슈아버도 홈런 때려냈었고 경기 터진 게임에서 장타 다른 애들 다 때리는 것도 맞습니다. 알렉붐도 잘 치고 스타도 잘 치고 마스터 잘 치는 것도 팩트죠. 근데 이거를 대량 득점을 이어줄 수 있었게 한 게 루이스 아라에즈예요. 얘가 4번 타자 역할을 너무 잘해줬거든요. 원래라면은 4번 타자에 알렉붐 쓰거나 마시 쓰거나 돌아가면서 막 쓰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효율과 지금의 효율은 차원이 달라요. 필라델피아가 이닝이 끝나야 될 걸 한두 점 더 쥐어 짜내게 해주는 게 바로 아라에즈다. 그게 안 되면은 오늘도 사실 좀 필라델피아 어차피 수입전에다가 경기 자체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가서 이제 불펜 게임으로 넘어가 버린 필라델피아는 라인업을 불펜 운영을 약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입전이니까 아무리 지금 순위 경쟁에서 뭐 막 달려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사실 무리를 그렇게까지 크게 하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변수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제가 보통 이제 0.5점 단위로 별점을 매겨서 이 표 구매하시는 분들, 조합표 받으시는 분들 표에는 멤버십 3만원 멤버십에는 별점이 제가 잘라놨어요. 별점을.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이 새끼 오늘 조합장 거 나는 불안한데? 나는 그냥 딴 거 좀 골라가고 싶은데 딴 거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별점을 이제 좀 매겨드리는데 보통 0.5점 단위로 매겨드립니다. 근데 오늘 필라델피아 승 써드리고 이거 7.9점 줬어요. 보통 8점이면은 8.5점이면 제가 조합표 했습니다. 근데 7.9점 준 게 0.1점이 이 루이스 아라에즈 진짜 커요. 너무 큽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격에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진짜 당사자다. 사실 롯데 팬입니다. 저는 롯데 팬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팬인데 롯데 경기는 매일 그렇게 열심히 안 봐요. 근데 필라델피아 경기는 지금 이번 1년 동안에 한 이틀인가 하루 빼고 다 챙겨보고 있죠. 거의. 지금 진짜 정말로 중요하다. 루이스 아라에즈 후반기 후반기 경기 전부 다 본 사람으로서 루이스 아라에즈 없다? 필라델피아 공격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정도 임팩트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워싱턴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오늘 선발 투수가 잭슨 켄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켄트가 사실 이게 저는 기대를 한번 했던 선수기도 해요. 어차피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마운드의 유망주로서 이제 콜업이 돼서 이번 시즌 막바지나 돼서 한번 올라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선수였었고, 실제 그 첫 번째 등판 경기도 제가 기대하면서 좀 봐봤는데 결국 재고 난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텍사스에게마저 또 털려버리면서 이제 기대치 이하의 선수가 되어버린 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시리즈에 마이애미 타선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제 경기도 4대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전반에 이제 제이커빈을 상대로 공략했던 이제 메르스의 홈런 뭐 이런 것들도 좋게 바라볼 수도 있었고, 에르난데스도 결국 이제 어빈에게 홈런을 때려내서 냈던 점수가 이 영향을 또 끼쳤던 건데, 결국 그 외에 지금 마이애미의 순수 타격 데이터에서는 루이즈도 어제 부상으로 또 이제 중간에 나갔던 거 수비하다가 그것도 좀 아쉬워졌고, 그 다음에 에즈워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 좀 이 삐끗해 있거든요. 타격 데이터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워싱턴이 켄트가 만약에 제고화되면 자완이랑 강점까지 살렸을 때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3세번인데 물론 저는 이건 배팅으로 고려 안 하죠. 근데 마지막 3세번으로 한번 이 유망주를 믿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5이닝 정도 호투를 하게 되면은 워싱턴도 지금 타격 급하락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 주에 지금 워싱턴이 그래프 모양이 이래요. 진짜 잘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치고 있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롤러코스터를 빡 타버렸죠. 90도로. 그러니까 타격 그래프가 지금 완전히 그냥 급하강한 게 딱 이번 주예요. 저번 주부터 하락세 낌새가 보이다가. 그래서 오늘도 그 타격으로는 덩크조차도 어렵다. 물론 어제 이제 필승조 피터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애미도 오늘 투수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경기도 수입전이니까 투수 운영에서 약해질 수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깁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파우처라든지 파우처는 못 나올 것 같고 페어뱅크스 전에 뭐 깁슨 그다음에 연투 가능하면 이기면은 피터슨 나오고 페어뱅크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보셨죠? 마이애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수 에크네스 2이닝 맞아주면 진짜 잘해주는데 에크네스 진짜 탐나요. 이 친구가 마이애미 유망주 랭킹 30위권인가 선수인데 빠른 공도 99마일까지 나오고 그 스위퍼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어제도 보면서 이거는 마이애미가 굳히겠네 싶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공 잘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언더 본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8.5점이면. 근데 요거는 켄트에게 마지막으로 거는 희망, 기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못한다? 이제 그러면 사고예요. 얘는 다시 마이너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의 제왕이었던 원래 슈퍼루키 시카고의 영원히 남아서 팀을 이끌 줄 알았던 루로주가 매치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또 지배해줬던 경기였습니다. 그 이제 챌린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놨었죠. 이제 삼진콜이 됐던 게 볼이 되면서 투쓰리 풀카운트가 됐고 그거를 홈런으로 넘겨버렸던 루로즈. 이제 그 다음에도 나와가지고 또 홈런 한 방 더 때려서 2홈런 경기로 화이트삭스를 이제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에릭 패디가 나온다고 했고 선발 투수로는 오프너로 현재 뉴컴이 발표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치는 맥레인인데 이 맥레인도 자기의 공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게 참 이번 시즌도 이렇게 기회를 풀타임으로 받으면서 많이 못 살린 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 제 볼넷이 좀 많고 삼진율이 너무 떨어져서 KBB 퍼센테이지가 11.2% 수준 솔직히 좀 많이 아쉽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유명한 게 얘의 커브볼 이제 RPM이 거의 3200회, 3300회까지 나오죠. 진짜 마구거든요, 그게. 이 마구를 던지는 선수인데 이게 지금 그 맥레인의 그 스위퍼도 마찬가지고 이 커브볼도 마찬가지고 이 주무기급 이 위력을 가진 이 공들로 이 정도밖에 성적을 못 낸다? 솔직히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도 기대값 자체는 이 친구가 매우 높다 보니 화이트삭스가 사실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패디도 최근에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매체의 타격감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치는 애들 위주로 지금 꾸준하게 타격이 되고 있는 게 어디다? 뉴욕 매체예요. 지금 못하는 애들이 막 못하는 잘하는 건 아닌데 어제 타격하면서 이제 정말 타격감 많이 올라온 루로주 그 외에는 원래 지금 잘 치는 게 보비셋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게 누구였냐 마르커스 시면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제라드 영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또 이제 이름 올리는 게 원래 벤지. 이 외에는 사실 기대값이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알바레즈는 진짜 개 병신 새끼고요. 오늘도 이게 진짜 오늘 매치승 갈만한 게 이 루이스 토렌스가 나오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왜냐면 이 포수를 봐야 되는데 이 알바레즈 이 새끼도 여기 나오면 안 돼. 그 들어가야 돼. 얘는 알바레즈 최근에도 18타수 1안타 치고 있습니다. 진짜 병신이거든요. 얘가 다 말아먹고 있는데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얘가 여기 나오는 게 오히려 차라리 갈 거면 하이타스 나가던가. 이게 좀 많이 아쉬운데 매츠가 알바레즈를 오늘 만약에 빼주고 DH로 차라리 하다못해 플랑코 제발 그냥 플랑코 써주면은 그러면 훨씬 타격감이 좋을 수 있다. 플랑코는 오히려 최근에 타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7월 말쯤인가 플랑코도 개병신이었어요. 거의 이제 지금 알바레즈급 18타수 1안타급 타격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조금 타선만 짜여줄 수 있으면은 오늘 경기에서 타격에서 매치는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 경기예요. 일단 맥레인에 거는 이것도 이제 시즌 막판에 아쉬움이 드러난다는 건 좀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그런 삼진이 적은 효율성 떨어지는 피칭 속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지금 계속해서 2경기 연속으로 해줬죠. 8월달에 그런 반등수 자체 그리고 최근 5경기 중에 3경기 4경기가 거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었다고 생각하면 매체 지금 타격에서는 루로즈가 중심 타선 역할을 해줬을 때는 기대값을 훨씬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된다.
다만 요거는 저는 주력급으로 활용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매치가 이길 것 같아도 매치 승을 보통 구매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저는 제 방송 스타일이나 제 분석 스타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 불펜 실력 떨어지는 경기 배팅 안 합니다. 매치라는 팀이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제가 몇 번이나 배팅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반대 배팅하면 반대 배팅하지 매치 승을 배팅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두아르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불펜에서 믿을 만한 불펜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뭐 하다못 그나마 매치 승 갈만한 경기는 홈에서 머나야 나오면 한번 갈만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마무리 센가까지 가는 과정 멀고도 험합니다. 솔직히 매치가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매치 승은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정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어제 캔자스시티가 진짜 이거 오버 봤었는데 그냥 홈런 딸깍딸깍하게 그냥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3대1의 경기, 그런 경기를 봤어요. 어제 살바도르 페레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좀 쳐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앤드류 시어스 이 시어스 원래 그 세인디에고 있고 그 애틀레틱스는 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다른 시어스죠. 앤드류 시어스. 이 친구는 이제 디트로이트 유망주입니다. 유망주. 근데 얘도 지금 마이너리그에서 성적 자체는 충분히 콜업을 만들어낼 만한 성적이에요. WHIP도 0.8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피안텔도 준수하고, 그러니까 볼넷 관리가 너무 잘 되는 선수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 공을 봤는데 너무 평범해. 그냥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뭐 워싱턴의 켄트 딱 똑같아. 저한 애들 켄트도 마찬가지고 시어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워싱턴 시애틀 데뷔했었던 저 누구야 앤더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브렛도 마찬가지고, 죄다 씨바 3쿼터 그냥 피칭에 평범한 구속다리는 95마일, 4마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얘는 92마일도 던져. 구리가 좀 약해요. 그 스위퍼랑, 그 다음에 그 체인지업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그 스카우팅 리포터가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각이 크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을 보니까. 오늘도 이거 안 맞을 수는 없는 공인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디트로이트가 이번 캔자스시티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타격감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오버 걸고 싶은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조금 망설이게 만드는 지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캔자스시티가 이번 지금 홈 시리즈 계속 치르면서 타격감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오늘도 다니엘 린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 불펜데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 린치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게 될 선수가 지금 뭐 블랙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불펜 약한 것까지는 당연히 캔자스시티는 이해는 해야 될 거고, 그럼 똥줄 게임 되는 건 맞는데, 이거 디트로이트 정배 메리트가 이미 떨어지는 경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얘 공이 그 정도까지 절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도 이렇게 되면은 뭐 블랙 뭐 다니엘 린치 이후에 뭐 블랙을 쓰던지, 아니면은 뭐 진짜 불펜데 해가지고 어제 안 나왔던 피어스, 네이트 피어슨, 슈레이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카우스부터 커즈까지, 크루즈까지 전부 다 뭐 꺼내가지고 물량 경기 해버리면 캔자스시티가 이 경기 역배 못 낼 이유가 지표상으로 아예 없어요. 데이터상으로. 왜? 디트로이트도 지금 불펜에서 살짝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최근에 성적에서 많이 하락세가 나와서 이건 뭐 정배 못 봅니다. 캔자스시티가 진짜 할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어차피 그런 양상 속에서 캔자스시티 불펜 무실점 경기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일부 추가 실점이 나오는 양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도 오버 생각은 아마 해줘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찬 하비에르 대 제이크 펄킨스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빡쳐 죽겠어요. 소사 미친 새끼. 아니 그거 하필 쳐맞아도 진짜 걔 병신 같은 그 로렌스 버틀러에게 맞고 뒤지는 게, 사실 로렌스 버틀러 잘하면 저는 뭐 항상 응원했던 선수였어요.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탑스에서 나오는 MLB 그 야구 선수 카드 있죠, 야구 카드. 저 그거 로렌스 버틀러 이베이에서 27만 원 주고 샀었습니다. 이 사인되어 있는 그 한정판 카드죠. 그 오토그래프 카드를 사가지고 떡상해라 하면서 기도 메타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딱 얘 8천만 달러 이제 장기 계약 맺었을 때였거든요. 그래, 니 슈퍼스타 돼보자. 이적해가지고 빅클럽 가서 우승하고 몸값 떡상 가자. 이런 생각에 샀었는데 개뿔. 이번 시즌 개판 말아먹고 진짜 존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애한테 씨발 볼 패대기지, 그 볼로 그 몸 헤드샷 쪽으로 날렸다가 쳐맞고 역전당하고 그림이 진짜 지랄 연병 났죠. 어제도 휴스턴 승을 제가 조합에 썼음으로써도 이게 더 화가 났던 것도 있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근데 안 풀렸죠. 솔직히 답답하게. 오늘도 휴스턴 진짜 좋게 보고 싶은데 배당 보면 도저히 손이 안 가요. 오늘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 해 베팅업체 구매 트리거 여지 없습니다.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는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라서 저도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합니다. 일단 나와 있다 보니 당연히 저는 휴스턴 승 고려는 안 합니다. 어제 한번 대인 것도 있고 저는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낸 업체도 똑같습니다. 팍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나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일단 거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휴스턴도 타격 데이터가 당장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죠. 지금 이제 휴스턴이 지금 단기 성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타율만 보더라도 사실 애틀레틱스랑 뭔 큰 차이가 있나 싶은 정도로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거면은 휴스턴 승 쓰시는 건데, 휴스턴 지금 6경기 동안 OPS 0.60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레틱스가 기록되고 있는 게 지금 2하로 오픈 4리 타율에 OPS 0.721이에요. 이 차이 많이 나요. 휴스턴이랑 최근 두 번 시리즈 동안에 많이 격이 차이 날 만큼 휴스턴 타격 기복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많이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기쿠치 대 이제 칼컨트리 대 텍사스 대 LA 인저스. 어제 LA 인저스가 존슨 꺼내가지고 이거를 영봉승으로다가 아주 그냥 텍사스를 닫아버렸습니다. 진짜 놀라움의 극치였었고요. 텍사스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데 오늘은 누구다? 기쿠치 복귀전합니다. 60일짜리 부상자분단에서 지난 8월 초중인가 해가지고 7월 말부터였었죠. 7월 말에 리앱 등판 들어가서 리앱 등판 3경기 동안에 개 병신짓하고 매경기 피홈런 맞고 볼질에다가 삼진은 좀 잡았지만 대량 실점으로 리앱 등판 인도조차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쿠치의 성적 속에서 오늘 콜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기쿠치의 활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중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기쿠치라는 선수가 1회 병신이라는 것을 이는 커리어 동안 기쿠치의 성적이 증명을 하고 있고, 오늘도 1회가 가장 텍사스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살릴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어차피 볼질도 있을 테고 실점은 할 거라서 오늘도 텍사스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아무리 그렇게 못 쳤다지만. 근데 오늘 LA 인저스 타선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투, 트라웃, 그리고 벨라스테로스, 얘네들의 기대값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최근에 이제 샤뉴엘도 IL에 들어가가지고 라인업이 좀 약해졌고, 불펜에서도 나테라 주니어가 또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뎁스까지도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기쿠치가 만약에 똥 퍼고 그 다음에 조기강판 당한다면 LA 인저스는 경기를 내주는 불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지만 텍사스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쿠치 리앱 등판 경기 성적 보면은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경기당 표보는 녹화 시간 길어지니까 조금 그렇고, 단순하게 기쿠치가 마이너리그에서 던졌던 그 이제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 성적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있죠? 4경기네요. 4경기. 싱글 A에서 2경기 던져서 7.2이닝 13피안타 4피 홈런 14실점 12자책점, 그리고 트리플 A에서 2경기 던져서 5이닝 9피안타 10실점 1피 홈런 볼넷 6개. 피안타를 보이시죠? 네. 뭐 이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쿠치라는 선수가 얼만큼 회복이 되었는지조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텍사스가 정배를 강하게 받았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스가노가 최근에 무너졌던 다저스 경기이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한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가노가 이번 시즌 원래 그냥 다저스 상도 좀 약하긴 했어요. 오늘도 스가노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델라우터, 호세 라미레즈, 넬선 올로우 정도 3명 정도 될 것 같아. 여기 클린업 트리오 근처에 있는 애들. 왜냐하면 이 스가노는 직구보다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이 스플리터에 대해서 이번 시즌 대응이 되고 있는 타자가 이렇게 3명입니다. 네타널로도 한 3할 중반 가까이 된 정도로 한 11타수 4안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공략이 되고, 호세 라미레즈도 의외로 좀 3할대로 스플리터 공략이 되고, 심지어 얘도 싱커볼 좋아해요. 델라우터도 스플리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타자들이 이 스플리터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넘어갈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최근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셔널 로우, 조아델 어제 홈런 지렸죠 진짜로. 내셔널 로우, 그 다음에 조아델, 호세 라미레즈, 델라우터, 이 구간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타격 데이터가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지면 안 되는 그림이다. 네, 저는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 조아델이 최근 이제 나름 이제 OPS 0.9 넘어가는 수준으로 한 2주 가량을 버텨왔었고, 델라우터도 지금 팀 내 최고 타율이죠. 3할 1푼 6리를 최근 10경기에서 소화하면서 정말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내셔널로우도 나름 일부 타격을 이루어주면서 이 팀 내에서는 그래도 제 역할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꼭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공략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클리블랜드 승을 봐야 되는데, 트리거가 콜로라도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또 한 개 더 공개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어차피 지금 클리블랜드란 팀도 콜로라도란 팀도 장타의 의존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텐데, 콜로라도는 프리만이 이탈한 시점부터 타격의 하락세가 분명 나타났었고, 폭발했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랑 시리즈 그 한 경기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국 그리핀이 3세번 기회에서 나름 이제 기회를 이제 연장시켰고, 그래도 이적하고 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스가노가 나름 버텨주는 경기를 했을 때 클리블랜드가 이기더라, 혹여나 트리거 반대로 이기더라도 많은 점수를 내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개인적으로는 홈런을 스가노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5점의 기준점인데, 11.5점의 기준점에선 스가노가 이거는 퀄리티 스타트 6이닝 3실점 정도만 해줘도 네, 0.5든 1.5 수준에서는 언더가 나와야 되는 경기다. 불펜 실점 각오 다 하고 반영 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계산상으로는 선발 게임에서 이 경기의 점수는 양팀 선발 투수가 합쳐서 3.75점 정도 난다라고 봅니다. 의외로 이제 그리핀의 쿠어스필드 성적이 그 값이 반영이 안 된 수치인데, 제 계산식은.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하면 제가 볼 때 한두 점 더 나면은 한 5점, 뭐 4.75에서 5.75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지표다. 근데 6점 언더거든요. 그러면 불펜에서 남아있는 이닝 동안에 실점한 수준 비교를 해보면 한 5실점 나온다고 해도 언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제 계산상으로는 이 경기는 아마 언더 봐야 되지 않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이 보스턴이 어떻게든 일단 이겨내는 경기를 했는데, 오늘 트렌트 해리스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이 트렌트 해리스라는 친구도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데뷔를 이번에 한 루키예요. 샌프란시스코 24위권에 해당하는 루키인데, 솔직히 너무 평범해. 얘도 이 이닝도 길게 끄고 갈 수 없을 경기라고 봐야 될 거고, 오늘도 그때 같이 이제 저번에 데뷔했었던 그 이제 제가 이제 클론이라는 선수, 옛날에 노땅 아저씨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푸짐한 엉덩이를 가진 선수라고 또 소개를 한번 이제 해줬었던 그 이름이 뭐야, 윌킨슨이죠. 윌킨슨 그 친구가 또 오프너로 나올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이닝 정도를 잘 던져줬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공략 당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트렌트 해리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샌프란시스코가 루키 돌려막기로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든 땜빵 치려는 그냥 요행인 것 같은데, 베넷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양상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좌투수 만나고 있죠. 공략 안 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데이터예요. 지금 5경기 동안 거의 4경기를 좌투수 만났나 그럴 건데, 지금 계속해서 보스턴 시리즈도 그렇고 좌투수 만나는 경기에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보스턴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브라이스 밀러와 이제 이마나가가 나오는 경기예요. 요거는 어제 웰컴 투 MLB 나온, 죄송합니다. 화면이 다 내려갔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루키 데뷔전에서 좀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어제 MVP는 아로자레나였다. 진짜 개지렸습니다. 맞죠? 그 홈런을 걷어내는 수비와 함께 경기를 끝내는 역전 끝내기 홈런까지, 시애틀이 이제 이번 컵스웨어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결국 양 팀은 홈런을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마나가도 최근에 무너지는 경기에서는
이 대거 홈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양키스 시리즈에서도 결국 잘했지만은 1회 맞았던 솔로 홈런 두 방이 모든 것을 말했었고, 지난 경기도 이제 6이닝 3실점 피칭으로 너무 잘 던졌지만 결국 홈런의 실점이 나온 걸 피할 수가 없었고, 워싱턴 시리즈에서도 홈런 때문에 조기강판을 당했었고 결국 홈런이에요. 그럼 오늘도 도노반, 아로자레나 심지어 칸존의 조시 네일러, 훌리오 로드리게스 전부 다 지금 장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마나가가 온전히 버틸 거라고 이제 확답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양상 속에 상대인 이제 브라이스 밀러 또한 어제 보셨겠지만 컵스가 만만치 않은 타격으로 초반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죠. 루키를 상대로 여기가 MLB입니다 하고 웰컴 투 MLB를 두 방 날려줬었던 마이클 부시도, 그 다음에 저 한 명 누구 아마야였었죠. 얘네도 절대로 약하지 않고 지금 피크로 암스트롱이나 스즈키 세이야는 활약도 안 했던 경기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컵스도 브라이스 밀러 최근에 흔들리고 있죠. 밀러 분명한 거는. 그래서 밀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밀러도 계속 정경기 홈런을 맞고 있고 피안타율이 그 기하급 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8월달 행보 속에서는 오늘 이 경기 7.5점 너무 두 팀을 고평가했다. 투수들을. 이거는 오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피츠버그가 어제 역전패를 당했던 쓰라림을 이겨내고 불펜데이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자원은 갖춰졌어요. 일단 무롤진스키 나오고 오프너로 일단 쓸 선수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바쉐르로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애미에서 데려온 친구 이거 써가지고 일단 막아내고 그 다음에 굴릴 거라 하는데, 심지어 다저스 이제 피츠버그에는 호재겠죠. 다저스가 앤디 파이스가 그렇게 결국 수술을 한다고 하고 있고, 못 나가게 됐을 때 타선이 더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롤지스키가 결국 최근에 너무 흔들리고 무너지는 양상 때문에 너무 쓰라린데, 이게 버텨져서 3이닝만 버텨주면 진짜로 3이닝에서 길게 4이닝인데 이제 오프너 쓰고 4이닝 하면 베스트죠. 근데 그 정도까지만 버텨주고 혹은 3.1이닝 하고 교체를 당하더라도 이후 불펜 운영에서 피츠버그가 오늘 운영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운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커비 H랑 요한 라미레즈 못 나오는 거 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도발, 소토, 그 다음에 위버, 몽고메리 4명 대기하고 있어요. 즉 무롤린스키 가지고 5회까지 꺼내면은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켈리까지 써가지고 청력전 해야 되는 경기,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스넬이 나온 동안에 무롤린스키가 얼마큼 버티냐 수준에 따라서 피츠버그 이 경기 또 비비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우리가 스넬의 피칭을 또 봐버렸죠. 와, 너무 잘합니다. 맞죠? 그래서 피츠버그 타선에 지금 오닐 크루즈 합류가 계속해서 득점 생산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거 오닐 크루즈 덕분에 낸 점수만 하더라도 지금 피츠버그 냈던 점수 이제 오닐 크루즈 복귀하고 낸 점수의 지분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오닐 크루즈가 너무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스넬은 좀 빡세다. 특히 오닐 크루즈 이번 시즌 좌투 상대 개선 분명히 됐습니다. 많이 됐죠. 근데 여전히 커리어 성적을 보면 오닐 크루즈는 원래 좌투수가 나오면 선발 출장까지도 안 하던 선수예요. 거기다 블랙 스넬이면 오늘은 그 영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더 보고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 야, 이거는 어제 진짜 샌디에고 승 가고 싶었는데 이기는 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양상을 이긴 건 아니지만 경기 진짜 재밌었고, 잭슨 메릴도 마찬가지고 어제 역전하는 과정에서 제 비기닝 만들었던 7회 그 타자들의 집중력은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보면서 박수를 쳤고, 결국 이제 체이스 캐시 마이즈는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경기를 또 필승조를 꺼내면서 샌디에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경기는 워커빌러가 나오는데, 사실 워커빌러가 나발이고 가네. 이 경기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뭐다? 바로 이제 오늘 메이스 밀러가 못 나온다는 거죠. 연투를 해가지고 높은 확률로 휴식할 가능성이 매우 지대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메이스 밀러가 최근에도 이제 2연투를 하고 세이브 상황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세이브로 메이스 밀러를 쓰지 않고, 그때 아마 나왔던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에스트라다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 메이스 밀러의 3연투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는 없어야 되는 경기인 거고, 이 경기 불펜 운영 자체가 어제 안 나왔었던 그 에스트라다와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를 먼저 쓰면서 자완해서는 마스 1번입니다. 그런 운영이 되는 경기라서 이게 샌디에고가 진짜 100% 전력을 쓰는 경기가 아니다. 그게 이 경기에 대한 접근을 좀 방해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 그럼에도 워커빌러가 8월달에 커맨드
커맨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너무 좋아졌고 3점대 초반의 ERA 수준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수 있는 지표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이것도 오늘 기대가 되는 것도 맞아요. 샌디에고 정배승. 근데 결국 불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과 미네소타도 오버 나오면은 사실 샌디에고 지금 타격감이 오버 공략 안 되면 안 됩니다. 타티스, 그 다음에 마차도, 타이프란스, 잭슨 메릴, 그 다음에 랭이포, 개민 시츠까지 지금 오늘 다 오버 공략 돼야 돼요.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쉴 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 크로네너스라든지 이제 그 젠더보가츠까지 터지기 시작하면 요거는 오늘 비기닝 충분히 만들고도 남는 지표다. 오버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 또한 뷰러를 상대로는 결국 오늘 핵심 그 키플레이어예요. 조시벨. 무조건 이제 기회를 살려줘야 되는 선수이고 이게 살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제처럼 이제 초반에 기세를 보셨겠지만 또다시 타격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만들어야 된다. 네, 오버 보게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승패 따지면은 샌디에고 쪽 생각이 되는 게 타격 지표는 이미 샌디에고가 근 3주 동안에 너무나도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정통이라기 하기 조금 애매한데 후반기 고정의 강팀이다. 타격은 그게 샌디에고에 대한 이제 해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을 의외로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인데 그냥 토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토할 뻔했어요. 네, 일단 딱 잭리테로 올라오는 순간 그냥 이건 포기. 네, 소로카 털리는 순간에 뭐 역전 노려보자 뭐 이 생각을 초반에는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4회 이제 터졌을 때는 경기 나졌고요. 잭리테로 올라왔을 때는 오케이 이거는 갔다 싶었습니다. 그냥 홈런 3방에 그냥 개 안타를 당하면서 진짜 이런 졸전은 따로 없었는데 이제 신시내티가 그 맛을 봐버리는 시점에 이걸 또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애리조나 승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배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신시내티가 어제 그렇게 쳤음에도 이 최근 단기 데이터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또 좌투수예요. 미치 브렛이라는 선수가 데뷔 전에 좀 아쉬움을 삼켰었고 샌디에고를 상대로 절정의 투구를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기복이 있는 피칭으로 이 보스턴전에 볼질과 함께 또 아쉬운 역량의 조기 강판이 나가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 과연 반등할 수 있냐? 지금 이제 등판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피칭을 했었던 저 경기는 사실 콜로라도랑 그 샌디에고랑 경기했었던 이 홈 경기 무너졌던 경기의 공통점들은 이 7월달 워싱턴전도 마찬가지였었고 전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은 퀄리티 스타트를 모두 기록했었던 이 홈 경기에서 특히 신시내티가 좌투 상대로는 아직까지 지표가 올라오지 않은 시점에 이거야말로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쳤던 것도 잭리텔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로카드도 마찬가지고 우투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도 엘리 데라크루가 자투수 상대로 삼진만 그렇게 쳐먹고 있고 시즌 지표에서 그 지난 세인트루이스 시리즈 치르기 전까지 엘리 데라크루가 자투 상대로 OPS 0.6이 넘었었습니다. 슬러그만 0.6이 넘었었는데 그조차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단기 성적에서 한순간에 나왔고 지금 이제 그나마 타격이 되고 있는 사이 스튜어트라든지 이 스테판슨을 제외하고는 당장 이제 자투 상대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는 선수도 없다. 네, 그게 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이제 애리조나 승을 그렇게 보게 된다. 좀 어제 여러분들 많이 충격 드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자, 미러키 대 이제 애틀랜타. 어제 미러키 승원도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무색하게 4대1로 승원도 다 해줬던 경기였어요. 1회에 먼저 안타를 맞으면서 볼넷과 함께 핸더슨이 먼저 실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홈런으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던 경기였었죠. 4대1로 3회였나 4회인가 그때였는데 너무 기분 좋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루안은 이제 못 믿겠습니다. 네, 드루안의 지표가 아직까지도 리그에서는 3선발급 이상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충분히 좋은 지표가 나와요. 특히 얘는 XERA 값이 딱 그냥 ERA랑 차이가 편차가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지표가 그냥 분석하기 좋은 유형의 투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 또한 아직까지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커맨드 이슈 때문에 이 재고로 인한 재고라기보단 멘탈 이슈예요. 얘는 멘탈 이슈. 그것 때문에 커맨드가 흔들리면서 결국 이제 볼넷이 이 경기당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번 시즌에 이 친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지금 8월 달이죠. 8월 달에만 이 WHIP가 1.78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표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시애틀전에는 불펜을 다 던지고 이랬어가지고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선발로 복귀한 이 경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커맨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 경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아마 LCB 못 나올 겁니다. LCB 어제 나와서 이제 4일 3등판에서 이제 못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DL 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매길 전에 또다시 또 운영 자체가 꼬이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아마 패트릭도 못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 그랜트 앤더슨 무조건 나오고요. 그랜트 앤더슨 1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윌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오늘 불펜진이 치명적으로 약해집니다. 여기에 진짜 사고 났을 때는 맥일보다는 샌더텔라 나와서 똥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미러키 불펜이 너무 약해지는 경기가 돼버릴 것 같아서 이거는 7.5점 준다? 근데 이거는 오버 봐야 돼요. 애틀랜타도 지금 이 타격했을 때 대부분의 타구들이 계속 2루타로 생산이 돼요. 단타가 잘 없어. 그러니까 2루타 생산량이 많이 올라가서 애틀랜타의 득점권에서 득점 전환율이 리그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 지표를 생각하면은 꾸준히 좀 득점은 쌓일 것 같단 말이죠. 역배 날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그냥 오버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 오늘 45분 만에 끊었는데 다들 좋은 결과 기원하고요. 저도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빨리 축구도 보고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축구 보고 또 야구도 새벽에 보고 해서 내일 방송 열심히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